이슈 플러스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속에 유통업계가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벌써 4분기 연속 흑자를 내면서 2010년 창업 이래 첫 연간 흑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먼저 김예원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1,971만 명. 고물가로 소비가 둔화됐지만 쿠팡의 활성 고객 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며 2천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패션, 뷰티 등으로 로켓 배송 카테고리를 더욱 확장한 덕에 이들이 쓴 돈도 지난해보다 5% 늘었습니다. Our flywheel is accelerating. Both revenue and active customers increased at a faster pace this quarter. Newer categories like fashion and beauty are growing significantly faster than our overall business.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상품군 확대에 더해 차별화된 멤버십 혜택을 또 다른 성장 비결로 꼽았습니다. 쿠팡은 지난 2019년부터 무료 배송 멤버십을 시작으로 신선식품 배송, OTT 무료 서비스, 배달 10% 할인 등 10여 개 혜택을 추가하며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여타 유통사들이 유료 멤버십을 강화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실제 올해 2분기 국내 유통시장이 3% 성장하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쿠팡의 매출은 21% 늘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3년 내 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유통시장에서 쿠팡의 점유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라고 진단하며 멤버십 강화와 신사업 투자 등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창업 이후 12년 동안 적자를 냈던 쿠팡이 이제 흑자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산업 2부 유호성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 기자, 쿠팡은 사실 그동안 엄청난 투자를 하느라 아무리 벌어도 이게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흑자라는 건 뭐 나가는 돈보다 벌어들인 돈이 많다는 건데 이 유통업계가 위축된 상황이라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보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이 쿠팡의 이번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21% 늘어난 7조 6,8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죠. 올해 2분기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 증감률이 이 대형마트가 1.8%, 백화점이 0.9%, 편의점이 9.5% 등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쿠팡의 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김범석 의장이 이날 컨퍼런스 콜을 통해 쿠팡은 이제 시작이고 이 앞으로의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거라는 이른바 플라이휠 현상을 강조했잖아요. 이 실제로 쿠팡은 유통업계 1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1분기 매출이 쿠팡에 밀리며 2위로 물러섰고 이 다가오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 부진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쿠팡으로 소비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뭐 다양할 겁니다. 뭐 가격이 싼 편이고 또 무엇보다 빠른 배송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 소비 위축이 좀 심한데 말이죠. 사실 뭐 쿠팡만 성장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 국내 유통 경기를 좀 한마디로 좀 설명을 먼저 해보자면 이 소비 불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음식이나 숙박 등 민간이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인 이 민간 소비는 2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0.1% 줄었습니다. 지난 1분기 민간 소비가 0.6% 소폭 늘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였지만 1분기 만에 이 소비 심리가 다시 꺾인 건데요. 이 불황이라 다른 유통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쿠팡은 유료 멤버십을 통한 락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이 가입비 이상의 혜택을 내세워 충성 고객을 묶어둘 수 있는 유료 멤버십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인데요. 이 신세계그룹은 기존에 운영하던 이커머스 통합 멤버십인 이 스마일클럽에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이 스타벅스 등 오프라인 계열사를 더해서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컬리도 매월 이용료 1,900원을 내면 적립금과 이 최대 24,000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컬리 멤버스 리달 출시했고요. 이에 맞서서 쿠팡도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할인 혜택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저렴한 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다 보니 유통사를 넘어서 이제 제조업체들도 쿠팡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쿠팡 포비아 현상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 CJ제일제당과 쿠팡의 이 납품가 갈등입니다. 이 지난해 말부터 쿠팡은 햇반 등 CJ제일제당 일부 제품 발주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 물건을 대량 구매하니까 좀 더 싼 값에 납품해달라는 쿠팡과
이 다른 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럴 수 없다는 CJ제일제당이 맞부딪힌 건데요. 이 물밑 협상은 지속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벌써 반년이 넘게 CJ 제품은 로켓 배송 이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쿠팡은 LG생활건강과도 이 같은 이유로 발주를 중단했고요. 또 최근에는 존슨앤존슨, 유니레버 같은 다국적 기업과도 납품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 이 납품가로 갈등을 빚는 것 외에 사업 확장에도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입니다. 네. 이 최근에는 CJ 올리브영이 중소 화장품 제조사에 쿠팡 납품을 막았다며 쿠팡이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유통회사와 제조사는 이제 같이 성장해야 하는 공생 관계인데 이게 갈등이 커지면 쿠팡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분기 흑자를 내고 있지만 쿠팡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014년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고 그렇게 쌓인 누적 적자 규모만 6조 원에 달합니다. 네. 쿠팡이 분기 흑자를 내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1천억 원대 규모잖아요. 이 단순히 계산해 보면 지금까지 쌓인 적자를 털어내는데 적어도 15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쿠팡이 자체 상품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본질은 온라인 유통회사잖아요. 소비자들은 쿠팡이 좋은 상품을 싸게 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갑을 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쿠팡이 제조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이들이 쿠팡에 등을 돌린다면 이 상품의 질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쿠팡을 떠나 다른 곳을 찾아가겠죠. 지금이야 쿠팡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제조사들도 쿠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이 좋은 공급처를 잃게 된다면 이러한 현상이 쿠팡의 발목을 잡을 거란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유호성 기자였습니다.